엔비디아 보면 다양한 뭐 DGX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DGX 스테이션, DGX 서버, DGX 팟, DGX 슈퍼팟, 또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GDS라는 것도 있고, 도대체 이것이 뭔지 헷갈리는 분도 되게 있을 텐데, 먼저 그것을 오늘 전부장께서 명쾌하게 한번 딱 정리해 주셨거든요. 한번 그 엔비디아 DGX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리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가시면 크게 해서 DGX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어 놨고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GPU 액셀러레이터를 만들다가 사실은 그 DGX 서버라는 것처럼 직접 서버까지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게 이 DGX입니다. 엔비디아 직접 저기 서버를 만든 게 언제부터 저런 거 몇 년 됐고 DGX1부터 해서 V100 시절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꽤 됐고요. 사실 DGX1, DGX2, 이제 DGX-A100까지 와 있는데 초창기 DGX1, 2보다는 이제는 DGX-A100, 사실은 DGX 서버라고 부르는 게 DGX-A100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시는데 DGX-A100은 솔직히 제가 봐도 서버 오래 했던 제가 봐도 정말 완성도에 왔다는 제품이라고 볼 것 같아요. 원은 조금 그랬는데 이제는 완성도에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 흔히들 DGX-A100, DGX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저 DGX 서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뭐 DGX A100 서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스테이션은 그냥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실은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빼고요. 스테이션 클러스터에 쓰는 거 아닌 거죠, 그죠? 네, 일반적으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네네네네. 워크스테이션이고 뭐 저거 하나만 쓰면은 웬만한 업무는 돌아가니까 뭐 저전력으로 해서 바로 전원만 꼽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엔터프라이즈부터는 저 DGX 서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GX 서버는 흔히들 DGX A100, 뭐 DGX라고 부르는 걸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서버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서버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DGX 팟이라고 있습니다. DGX 팟은 뭐냐면 일종의 레퍼런스 아키텍처고,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팟 하는데, 이 DGX 팟은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봤을 때 요렇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요렇게 구성하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솔루션이 나옵니다라는 레퍼런스 아키텍처,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저게 뭐 클러스터 아키텍처. 실제로는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본인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 일부 소규모 형식으로 해서 고객분들한테 소개합니다. 본인들이 사탄 V라는 그쪽의 클러스터, 대형 클러스터를 써보니 너무 좋아 해서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그럼 최소한 인프라 레벨,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만이라도 우리가 요렇게 레퍼런스 아키텍처 베스트 프랙티스로 한번 제공을 해보자 하고 만드는 게 DGX 팟입니다. 근데 이 DGX 팟을 보시면 뭐 제가 스토리지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하시면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서버들은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번에 멜라녹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네트워킹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원래 아까 DGX 서버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파일 시스템, 저는 통틀어서 스토리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토리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 업체들 중에서 그 업체들과 함께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흔히 얘기하는 인증 스토리지, 뭐 서티파이드 스토리지, 고객분들께서 말씀하셨던 DGX30 있어요 했던 게 이 스토리지,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홈피에 정확하게 7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7개 업체를 홈피에 가셔서 해보면, 예를 들면 뭐 4대배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그대로 다 그러면 저 7개 개별 스토리지 벤더마다의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DGX 서버는 똑같고요. 네네. 그 DGX 서버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가는 저 7개 스토리지의 벤더에 따라서 다 조금씩 왜냐하면 저 7개 스토리지 벤더마다 네. 그 파일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 거죠, 결국은. 뭐 파일 시스템도 다르고, 네. 그 다음에 각자 또 회사들마다, 그 업체들마다의 또 특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병렬 파일 시스템을 쓰진 않지만, 뭐 동일한 NFS를 쓰더라도 각 업체들마다, 업체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출시하고 있고, 요게 엔비디아가 사실상 인정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팟이 있고, 슈퍼팟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슈퍼팟은 슈퍼컴퓨팅을 위한 솔루션이라 팟의
좀 높은 급 슈퍼팟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팟들이 연결된 거? 맞습니다. 팟들을 연결해서 슈퍼팟, 흔히 우리가 아는 HPC 슈퍼컴퓨팅 최대 140대 DGX A100까지 꾸릴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더 많이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탑 500에 등록된 것들은 140대보다 더 많은 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140대까지 할 수 있게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고 더 많이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점에 슈퍼팟 중에 가장 많은 대수가 있는 데가 한 몇 대를 쓰고 있는 데가 제일 140대 쓰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아. 그곳이 사실은 월드와이드 레퍼런스 넘버 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와. 한국인데 오. 사실은 월드와이드 최초입니다.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한국의 엔지니어 분들이 해외에 가서 막 이런 것들 소개해 주시고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엔비디아 분들 통해서 조금씩 말씀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팟 가기 전에 GDS라는 게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약자인데 요거랑 팟 서티파이드 슈퍼팟 GDS를 혼동을 해야 돼요. 완전 그냥 별도의 개념입니다.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는 가장 잘 아시는 RDMA, 메모리를 직접 컨택하는 RDMA 기술인데 이제는 CPU를 거치지 말고 GPU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GPU에 있는 메모리를 다이렉트로 가자. 그래서 말 그대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스토리지에서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요 기술 자체입니다. 그래서 CPU 가지 말고 GPU 바로 가서 GPU에 있는 메모리만 쓰고 서로 네트워킹하고 돌아오자. 그 RDMA 기술이고요. CPU만 그래서 원래는 GPU끼리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쪽에서도 엔비디아가 서티피케이션을 만들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 현재 GA된 공식 인증받은 업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토리지 업체만 있지는 않고 뭐 삼성과 같은 이런 업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절대 하지 마시는 게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는 굉장히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 GTC 5월 정도에 나왔는데 GA는 작년 6월에 1.0이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요거의 좀 레퍼런스 아키텍처 아니면 유즈 케이스들이 아직은 미약하고 그다음에 쿠다에 있는 솔루션 중에 쿠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파일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초창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주제인 슈퍼팟입니다. 슈퍼팟은 팟들의 모임이고요. 팟들 모아서 흔히 얘기하는 슈퍼컴퓨팅 혹은 HPC를 위해서 만든 턴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만 제공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인프라 레벨, 그 위에 쿠다, 그 위에 있는 베이스 커맨드 매니저 같은 전반적으로 프로비저닝, 모니터링하는 솔루션, 리포팅하는 솔루션까지도 같이 드리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수가 가장 미니멈이 원 싱글 유닛이라고 하는데 서버가 20대입니다. 그렇다 보면 네트워킹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네트워킹도 굉장히 치밀하게 잘 레퍼런스 아키텍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서버는 흔히 GPU,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GPU가 탑재된 서버, 그게 DGX 서버 혹은 DGX A100, DGX A100 서버고요. 팟은 그 서버를 가장 잘 쓰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하나의 레퍼런스 아키텍처, 베스트 프랙티스고요. GDS는 전혀 다른 개념. RDMA 하기 위한 GPU의 CPU 가지 않고 GPU에 바로 가게 되면 CPU의 오버헤드가 떨어지고 네. 오버헤드가 줄고 그만큼 성능이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거 하는 기술이 GDS. 완전 다른 개념. 그다음 마지막이 이런 흔히 얘기하는 뭐 초고대 AI 요즘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솔루션이 슈퍼팟입니다. 그리고 그 슈퍼팟에서 흔히 얘기하는 가장 프로비저닝 솔루션. 뭐 쉽게 VMware의 vCenter 같은 역할이 더 많은 걸 하지만 쉽게 말씀. 그래서 저 한 줄 요약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비저닝, 라이프 사이클 관리, 모니터링, 텔레메트리, 기록, 알림,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해주는 솔루션. 작년에 출시되었고 사실은 슈퍼팟의 이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자, 또 엔비디아 하면 네. 또 나오는 단어 네트워킹 할 때 보면
인피니밴드란 말이 네.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인피니밴드는 뭡니까? 인피니밴드는 일종의 네트워킹을 하는 프로토콜 기술의 하나고요. 흔히 아시는 이더넷, 뭐 F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피니밴드라는 솔루션이 나왔고 얘도 RDMA를 기반으로 하는 가장 심플하고 가장 빠른 네트워크이고 얘도 멜라녹스가 원래 독점이었는데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인수하면서 거의 이제 엔비디아 체득이 되었고요. 슈퍼팟도 가장 기본이 인피니밴드가 기본입니다. 이더넷을 쓰거나 FC를 쓰는 것은 아예 인증 자체를 안 합니다. 기본은 무조건 인피니밴드여야만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AI 인프라 구축하실 때 다 인피니밴드로 구성을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더넷도 가능하지만 뭐 다른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동일한 200G, 100G를 쓰지만 인피니밴드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팟 30의 첫 번째 기준도 인피니밴드. 그럼 아까 DGX 팟 있지 않습니까? 네. DGX 팟은 그거는 인피니밴드 안 써도 되는 겁니까? 네, 인피니밴드 필수는 아닙니다. 가장 선호하시지만 그쪽에서도 100G, 200G 이더넷을 써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이제 그 GPU 카드만 파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서버, 네. 서버를 하고 서버 가지고 클러스터까지 이렇게 다 하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든지 네. 가이드라든지 네. 에코라든지 네. 이런 거를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력으로 네. 만들고 있는 거네요. 이제는 하드웨어 얘기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새로운 GPU 액셀러레이터가 나올 때나 엔비디아에서도 얘기하는 거지 하드웨어 유지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지금 일반 다른 데들은 보통 GPU 카드 관점에서 어프로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독특하고 네. 굉장히 전략적인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표준. GPU 카드만 내놓으면 엔비디아가 이 정도 위치에 못 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